노벨상 수상자 45인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반 파블로프의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라입니다. 1849년 이반 파블로프는 러시아 중부의 작은 마을 야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였고 파블로프 역시 어릴 적에는 종교인이 되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커다란 영감을 받게 됩니다. 소화액과 혈액의 작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의 구절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교사가 아닌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은 파블로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후 그는 과학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파블로프의 연구는 특히 동물의 조건 반사와 신경계 반응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개의 행동과 소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혁신적인 실험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짜 먹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정상적인 음식 섭취를 모방하지만 음식과 음료가 실제로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는 모든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배고픔, 섭식 또는 소화를 연구하는 실험에 사용되며 폭식 장애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종종 식도나 위에 튜브를 삽입하여 삼킨 모든 것을 새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먹이를 먹은 동물들은 포만감을 느끼지 않고 거의 계속해서 먹고 삼키게 됩니다. 껌을 씹는 것은 가짜 수유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영양소가 몸에 거의 또는 전혀 흡수되지는 않지만 씹는 과정은 여전히 소화기 신경을 자극하여 위장,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하고 타액과 췌장 분비물의 생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는 개 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관을 연결해서 음식물이 실제로 소화되지 않아도 소화액이 분비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실험은 동물이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수많은 실패가 이어졌고 약 30마리 이상의 개가 실험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며 실험을 개선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성공을 거두었고 한 마리의 검은 강아지가 실험 중 살아남았습니다. 이 성공은 동물의 조건 반사와 신경계 작용에 대한 이해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파블로프의 연구는 과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1904년 동물과 인간의 신경 반사와 소화 작용의 연관성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이 상을 받은 첫 생리학자로서 과학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특히 그의 조건 반사 실험은 이후 심리학과 행동, 과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육학, 치료학 등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난 후에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파블로프의 연구실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의 전기는 자주 끊겼고 실험용 동물들조차 굶어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지도자 레닌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연구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레닌은 파블로프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연구비와 실험 동물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블로프는 식량과 식품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만 받겠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개입니다. 라며 실험 동물을 지원받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파블로프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그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1881년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결혼했지만 연구비 부족으로 인해 아내를 시골 친척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실험실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파블로프는 연구를 위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고 과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파블로프는 85세의 나이에 제15회 국제생리학회에 참석하며 전 세계 과학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고 과학에 대한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1936년에 그는 폐렴으로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병세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과학자답게 죽어가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상태에서도 내 신경계에 혼란이 오고 있다. 신경병리학자를 불러달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연구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파블로프가 남긴 지혜는 천천히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 일단 자만에 빠지면 꼭 수긍해야 할 상황에서도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의 우정 어린 충고와 도움도 외면하게 되며 객관적인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 자신의 지적 결함을 감추려고 애쓰지 말라. 무지를 무리한 추측과 가설로 덮으려 하지 말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리 높게 평가할지라도 스스로에게 늘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행동한다. 제 딴에는 흡족하여 우쭐대지만 그 모습은 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종종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까지 너무도 당연한 듯 떠벌리고 다닌다. 사실을 연구하고 사실을 대비하며 사실을 축적하라. 새의 날개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공기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없는 법이다. 일을 시작할 때는 단계적으로 철저히 지식을 쌓는 습관부터 들이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실험의 실패가 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과학의 진리는 빗발치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으며 발전은 실험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과학은 증명 방법의 진보 정도에 따라 전진한다. 이는 사실이다. 방법이 한 단계씩 진보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계단씩 올라서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때문에 증명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과학자의 임무에서 우선순위이다. 과학은 평생에 걸쳐 걸어야 할 길이다. 설령 인간이 2배로 오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과학을 탐구하기엔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 과학은 극도의 긴장과 고도의 열정을 요구한다. 이는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를 어떻게 관찰하는지는 곧 행동 방식의 문제이며 방법의 문제이다. 방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연구는 그 방법과 행동 방식에서 판가름 난다. 모든 것이 방법이 올바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좋은 방법을 활용하면 아무리 재주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방법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가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얻지 못한다. 이는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진리다. 자연과학에서는 방법을 창조하고 중요한 실험 조건을 고안하는 것이 하나의 개별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다. 자신의 손과 자신의 눈을 이용하라. 이것이 바로 과학자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원칙이다.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했으나 그에 앞선 사유 과정 자체는 모두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직감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인간이 최후의 내용만 기억하고 중간에 겪거나 준비했던 모든 과정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넣지 않는 것이 바로 직감이라고 보면 된다. 즐기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설레고 삶의 모든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육체적 즐거움이나 정신적 즐거움이나 모두 매한가지다. 일단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가 건강해진다. 걱정과 우려, 비관적 태도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반면 적극성, 쾌활함, 강한 의지, 낙천적 성격은 질병을 이겨내도록 하는 동시에 사람을 강인하고 장수하게 한다. 나는 평생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즐겼다. 그 중에서도 육체노동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육체적 노동 속에 지적인 깨달음이 더해지면, 즉 손과 머리가 잘 어우러지면 만족감은 더욱 커진다. 성공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칭찬과 영예가 아니라 성공을 얻기 전에 겪었던 좌절과 교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진실한 생활, 가치 있는 생활을 만들어 나가라. 나는 무엇이든 일단 한번 물고 늘어졌다 하면 대포로 쓴다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반 파블로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자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인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그의 말처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태도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동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